아니요. 실손보험도 실손보험 나름입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상품이 정말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게 나에게 맞는 옷인지 어울리는 옷인지 확인을 하고 청약서에 서명을 하셔야 될 텐데요. 오늘은 보험가입 원칙 3가지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 가입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째, 보장의 범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진단금 나오는 특약 있죠. 암이라든가 뇌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선 더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뇌출혈 진단금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면 또 CI 보험만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혹시라도 뇌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이 전혀 안 나오거나 적게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보험금이 뭐 안 나온다고 그래서 보험사에 민원을 넣거나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안 나온 보험금이 나올까요? 상품 자체가 뇌출혈만 보장되는 그런 상품인데 뇌경색 진단을 받아서 이거 돈 달라고 그러면 안 주겠죠. 그러니까 보장 범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후회받자 이제 때는 늦은 거겠죠. 둘째, 보장 기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쓸 평생 의료비의 대부분은 65세 이후에 지출한다. 연령이 많을수록 병원비는 점점 더 많이 나가는데 보험 만기가 70세, 80세에 끝나 있다면 그것처럼 험한 경우가 없겠죠. 오래된 보험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있다 보면 어머니라든가 할머니가 치료를 받는 경우에 보험금 청구해 드리려고 보면 이미 끝나 있거나 10년 만기 상품이라서 내 머릿속에는 계속 되는 상품 같은데 보험은 이미 끝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내 보험이라든지 부모님의 보험이라든지 만기가 언제까지인지 보장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보장의 크기, 즉 보험금의 크기입니다. 오래된 보험 같은 경우는 정말 내용 좋죠. 금액도 싸고. 그런데 보장의 크기, 보험금의 크기는 현재 물가랑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갖고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나 보니까 하루 입원 일당이 5,000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허무하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좋을지 몰라도 보장의 크기가 좀 적을 수도 있으니까 보장의 크기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가의 원칙 3가지, 제가 교과서에서 배운, 보험회사에서 배운 원칙 3가지는 보장의 범위, 그 다음에 보장 기간, 그 다음에 보장의 크기, 이렇게 3가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최근에 제가 상담을 많이 하면서 또 느낀 보장성 보험 가입 원칙은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것도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장성 보험 가입 원칙 큰 기준 하나와 작은 기준 3가지, 그렇게 해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큰 기준은 바로 필요한 혜택은 받되 짊어지고 가지는 말자입니다. 평범한 말이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사실 저는 종합병원 보험 상담창구에서 보험 관련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사연들이 많고 인생의 굴곡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보험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들면 제일 먼저 보험료를 줄여서라도 어떻게 좀 버텨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많다 보니까 좋을 때는 들었다가 안 좋을 때는 깼다가 들었다 깼다 들었다 깼다 그러면서 보험이 해지되고 깨지는 걸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가입을 했다가 한 석 달, 넉 달 있다가 해지가 되면 그것도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렇게 큰 기준 한 가지는 그렇고요. 세부 기준 첫 번째는 실손보험입니다. 저는 실손보험 있어요. 그것도 100%짜리 10년 넘은 실손이에요. 그럼 좋은 거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아니요. 실손보험도 실손보험 나름입니다. 예전 실손보험이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만능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만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지금의 착한 실손보험 탄생 배경이 된 거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남용을 하는 경우도 많고 과다 청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현재 착한 실손보험이 나온 겁니다. 실손보험을 간략하게 한번 구분을 해보면요. 예전에 5년 갱신짜리 실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갱신짜리 실손도 있고요.
또 몇 년 전에 단독 실손보험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때 단독 실손은 종합보험 안에 실손보험을 넣지 않고 단독으로만 다른 거 다 빼고 실손만 가져가는 플랜으로 해서 단독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종합보험하고 같이 이렇게 세트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실손보험만 정말 따로 떨어져서 가입할 수 있게끔 착한 실손이 이제 나온 거고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크게 5년 갱신, 3년 갱신, 단독, 착한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고 견본으로 한 가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저 고객분 중에 대표적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보험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S화재 보험이고요. 통합보험 안에 실손보험도 있고 특약도 있고 뭐 이렇게 종합보험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요. 이걸로 잠깐 한번 소개해 드려 볼 텐데, 여기서 보시면 3년 갱신짜리 실손을 갖고 계신데요. 2012년 9월 달에 가입하셨고요. 월납 14만 4천 원입니다. 지금은 3년마다 갱신돼서 몇만 원 더 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는 보험회사에서 기본 특약이라는 게 있고요. 의무 부가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내가 암만 딱 필요하니까 암만 가입해야지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험사에서 이 암을 넣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의무 부가 특약, 기본 특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상해 사망이라든가 뭐 고도유 장애, 뭐 질병 사망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상해 사망, 질병 사망 이런 거 들어가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 특약이라는 게 사실은 보험사에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사고로 사망했다고 해서 상해 사망을 다 받는 것도 아니고, 질병으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질병 사망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 그런 것만 또 아니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그래도 유리한 특약을 기본적으로 깔고, 그리고 나머지 부수적인 특약들을 여기다 넣는 형태입니다. 이 종합보험을 보시면 상해 사망, 상해 고도유장애, 상해 일반 후유장애, 상해 사망, 질병 사망에 질병 고도유장애, 이게 전부 기본 특약입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45,650원을 보험사에 유리한 특약으로 매달 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 14만 4천 원에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건데요. 이 정도면 나머지 특약이 3년마다 갱신돼서 계속 오를 텐데, 거기에다가 기본 특약은 거의 4만 5천 원 넘게 내고 있죠. 특약은 특약대로 오르죠. 그러면 나중에 몇 년 있다가는 연세는 더 드시고 보험료는 더 비싸지고 위험률은 높아지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보험이 되는 겁니다. 이런 보험이 사실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본 특약이 이렇게 과다하게 돼 있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험을 가져갈 때 실손보험이 중요한데, 실손보험 때문에 정말 내가 등골 빠지게 생겼다 이러면 안 되니까 실손보험을 좀 가볍게 가져가야 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종합보험 안에는 이렇게 기본 특약, 의무부가 특약, 또 암이라든지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거기다가 실손보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쭈루룩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종합보험을 가입하려면 이 기본 의무부가 특약 때문에 다른 특약까지 그 보험료가 전체가 이제 상승하는 그 효과가 되는 거죠. 보험사에 유리한 특약이다 보니까 이렇게 4만 5천 원, 거기다 정리까지 낀다면 뭐 6만 원, 7만 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가볍게 가자는 취지에서 뭐 큰 질병이 없고 뭐 1년에 한두 번 병원 가고 뭐 이 정도라면 지금의 착한 실손으로 다른 거 다 떨어뜨리고 지금의 착한 실손으로만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예전 실손 갖고 계신 분이 현재 질병으로 계속 치료 중이신 분이라면 당연히 예전 보험을 유지하고 계셔야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예전 보험 좋다고 계속 이렇게 병원 이렇게 남용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의 착한 실손으로 40대 분도 보통 2만 원대면 대부분 하고 50대 분도 3만 원 내외로 거의 실손보험이 책정되니까 실손보험이 10만 원이 넘어간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증권을 꺼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험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기본 특약이라든가 갱신형 특약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지, 그것 때문에 제가 실손보험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실손보험을 먼저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장 범위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이렇게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가벼운 뇌경색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뇌경색 중에서도 이렇게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보험금 청구해 드리려고 증권 분석을 해드리고 점검을 해드리다 보면 최단 뇌출혈로만 돼 있는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뇌경색으로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약물 치료를 해서 뭐 퇴원하신 분도 있지만 정도에 따라서는 정말 그 언어가 약간 어눌하게 좀 이렇게 미세하게 좀 부자연스럽다거나 후유증을 동반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정말 진단금이 그럴 때는 더욱 중요한데 10원 한 푼 못 받는 걸 보면서 제가 울분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보험 상품 자체가 그런 거를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 넣는다고 그래서 못 받은 걸 받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특히 3대 진단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암에서는 언제 이 보장 범위가 중요하냐면 생식기 질환 암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았거나, 여성 같은 경우는 유방암, 자궁암, 남성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 같은 경우 생각으로는 3천만 원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면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거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런 경우가 이렇게 보장 범위가 적거나 뇌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받고 조금 약간의 후유증을 동반한 걸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금은 하나도 못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죠. 그 전에 보장 분석해드렸던 분 한번 견본을 보여드려 볼 텐데요. 30대 남성분들도 최근에는 뇌경색으로 많이 진단을 받으셔서 저도 깜짝 놀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분은 실손보험이 없거든요. 그런데 실손보험도 없죠. 거기다가 뇌출혈만 있어서 뇌경색 진단금은 10원도 안 나오죠. 10몇만 원씩 내고 있는데 뭐하러 이걸 이 보험을 갖고 있냐고요. 그리고 다음 분 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사모님 같은 경우는 보험이 열 몇 개가 이렇게 있었는데도 뇌경색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화로 가입하는 경우는 또 약 먹거나 아무나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가입해드리다 보니까 뇌출혈로만 이렇게 보장이 돼 있으면 뇌경색에 걸렸을 때 전혀 못 받는 거죠, 이분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보장 범위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험료입니다. 이게 저도 그런데요. 이 보험이라는 게 어려울 때 깨고 보험 필요성이 좀 올라갈 때 또 이게 형편도 괜찮아지고 올라가면 또 들고 깨고 들고 이런 거 저도 그랬지만 주위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보는데요. 어쨌든 내가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갖고 가야 되는데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한 달에 140만 원씩 내는 그 기사님도 있었고 150만 원, 100만 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다른 상황이 없기 때문에 잘 유지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암에 안 걸리고 질병이 안 걸리고 내가 잠시 이 일을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생활이 몇 개월만 지나도 이게 생활이 쪼들려질 수도 있고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내다 보면 1년에 1000만 원을 넘게 보험료로 내면 그 보험료는 다 없어지는 건데 그거를 10년 있으면 1억 2천인가요? 20년 안 돼서 2억을 모으겠네? 이러니까 이 보험의 적정선에서 한 달 내는 보험료를 정말 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가볍게 갖고 갈 수 있대. 진단금은 보험의 크기는 정말 내가 몇 개월 쉬어도 생활비 정도를 할 수 있을 정도만 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보험 설계사니까 저한테 보험을 많이 가입해 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만 몇 달 있다 깨지거나 1년 있다 깨지는 걸 사실은 더 원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갈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을 만큼만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실손보험, 두 번째는 보장 범위, 세 번째는 보험료가 한 달 내는 보험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세 가지를 했고요. 오늘은 보험가입 원칙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보험이 필요해서 이왕 가지고 가는 거라면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가볍게 들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보험이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무료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